가도록 할게. 자, 636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문제예요. 636번은. 요런 문제 스타일이 최초는 예전에 수학의 정석에서 등장한 게 원조예요. 거기서 큰 틀은 바뀌지 않지만 살짝 바뀔 수 있어. 뭐냐면 함수가 지금은 1차 함수라 나왔지만은 나중에 문제에서는 그냥 다항함수,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야? 1차 말고도 2차나 3차, 4차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개수가 정수인 녀석이다 라고 하면 두 함수를 곱하면 다시 그거를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래서 F랑 G가 뭐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간단한 문제 꼴이니까 얘는 1차 함수니까. 지금 보시면 fx랑 gx 더한 것을 미분하면 2라고 주어졌어요. 그 뜻은 뭐야? fx랑 gx랑 더하면 뭐가 되겠어? 그냥 2x가 되겠죠. 왜요? 원래는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생겨요. 맞습니까? 그런데 적분상수는 뭐야? f? 0. g? 0이 적분상수잖아. 내 말이가? 다시 괜찮아. 우리가 fx를 적분한 거를 왜? 이게 뭐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그냥 2라고 하자. 그냥 2라고 하자. 이 문제랑 관계없이. 그랬을 때 이 녀석을 적분하면 뭐가 돼? fx가 되면서 뭐가 돼? 2x 플러스 c라는 적분상수가 생겨나죠. 그럼 이 상수는 뭐가 되는 거야? f? 0이 상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함수에 x에 0 집어넣는 값은 상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더한 녀석은? 마찬가지죠. 2x 플러스 c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x에 0 넣고 0 넣으면 상수만 남을 거 아니야. 즉 상수는 f0 더하기 g0이에요. 돼? 그래서 f0과 g0을 더한 게 얼만데? 0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두 개 더하면 2x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은 두 개를 곱한 거죠. 따라서 적분을 하면 곱한 녀석은 뭐다? x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뒤에 상수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래요. f0, g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5 나와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5가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저 녀석은 인수분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x 플러스 5와 x 마이너스 5. 따라서 한 놈은 x 플러스 5고 다른 한 놈은 x 마이너스 5겠네. f0이 5니까 뭐가 fx? x 플러스 5가 fx고요. x 마이너스 5가 gx고요. 이거 더했을 때 2x 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f1 빼기 g1 물어본다면 1 넣고 1 넣어서 빼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668번. 혹시 옆인데 이게 보여요? 자, 668번은 fx가 뭐야? x제곱 플러스 2x를 갖다가 적분한 녀석인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h분의 어쩌고에 대한 극한값은 뭘 말하고 있는 거죠? 2 플러스 h에서 2 마이너스 h를 빼면 얼마야? 그게 분모에 있어야 되지. 따라서 뜻하는 바는 이 f'2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네요. 맞아? 안녕하세요. 알았어. 자, 이거 미분하면 f'x가 2x 플러스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2x가 될 것이고요. 2를 집어넣으면 8 되니까 2, 8에 16이 답이 되겠네. 맞은.
자, 설명할게요. 일단 문제를 읽을 때 생각해보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지금 뭐야? F-예요. F-를 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럼 뭘 알아야 되지? 반드시 fx를 아셔야 돼. 이런 목적이 있고 그 다음 조건을 찾아봤을 때 fx는 지금 요 안쪽에 있잖아.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꺼내셔야 되죠. 어떻게 꺼낼 건데? 어떻게 꺼낼 거야? 지금 미분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 정말 이걸 미분해서 이거 쓸 거야? 그럼 f' 넘쳐나겠지. 그러지 말고 양변을 적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fx, 물론 미분해도 돼. 미분해서 푸는 방법도 괜찮아. 저는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적분 x, fx를 한 녀석이 뭐다? 양변 적분했으니까요.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2분의 3 x제곱 플러스 c가 되겠네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얘 결과가 4차 함수예요. fx 몇 차야? 알아 몰라? 문제 조건 나왔나요? 그냥 다항함수라고만 나왔지.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n차라고 생각하면 x에 fx 곱한 거는 n 플러스 1차고 여기에 적분까지 하면 n 플러스 2차네. 그게 몇 차다? 4차여야 되는 거지. 따라서 fx는 몇 차? 2차 함수인 거야.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지금 와서 후회가 되는 게 미분할 걸. 일단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보면 자 얘는 x 곱하면 어때요? a x 세제곱 차수가 하나씩 올라갈 거야. 그리고 적분을 하면 ax 세제곱을 적분하면 4분의 1 a x 4제곱 될 거고요. b x 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b x 세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x를 적분하면 2분의 cx 제곱이 되고 얘는 마찬가지로 더해주시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겠네요. 그게 4분의 1 돼야 되니까 a는 얼마나 뜻이야? 개수끼리 비교하면 a는 1인 거죠. 3차 있어 없어? 없네요. 그래서 b는 얼마? 0인 거죠. 자, 여기에 a1 집어넣으면 2분의 c랑 1을 더한 게 2분의 3 돼야 돼. 따라서 c 얼마? 1인 거죠. 그래서 fx가 뭔지를 알아내셨고 f-1을 찾으시면 되겠네. 오케이. 근데 제가 한 가지 풀면서 느낀 거는 이게 숫자가 복잡하다 보니까 꼭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요걸 따라간다면 차수가 좀 낮은 상태에서 볼 수는 있겠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에 있는 함수를 미분하세요라는 뜻이지. 그래서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미분하시면 f'x에다가 얘 미분하면 x, fx만 남지 않습니까? 그게 세제곱 더하기 3x라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똑같아요. fx가 지금 몇 차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n차라고 하면 얘는 n-1차 얘는 n 플러스 1차니까 당연히 큰 것 따라가서 n 플러스 1차가 몇 차? 3차. 그래서 n은 2차다 라고 하고 나머지 풀이는 역시 저꼴로 놓고 대입해서 개수 비교로 푸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적분을 배운 마당에 꼭 이거는 무조건 미분으로 풀어야 돼, 이건 적분으로 풀어야 돼, 이건 없습니다. 그전에는 단원을 구분하다 보니까 미분 단원은 무조건 미분으로 풀었지만 그 문제들 사실 적분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 좀 있어요. 아시겠죠?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를 우리가 돌아오는 이제 학교 개학하고 나서 그때는 제 자체 교재랑 그다음 모의고사 문제랑 좀 같이 볼 텐데 그때는 이제 미분과 적분을 다 써서 풀 수 있게 해놓을 겁니다. 다만 학교 내신 대비는 어떻게?
미분만 이용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미분까지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 범위가 평소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간보다 조금 더 길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도 좀 길고, 나중에 한번 달력을 보시면 느끼겠지만 휴일을 다 보내고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 감일고 보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은 학사 일정을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 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한글날도 시험 대비를 보내야 되고, 그죠? 제헌절도 이제 시험 대비 보내죠. 아우, 힘듭니다. 힘들어요. 한글날 저기 제헌절에는 개천절 있죠? 개천절도. 그 뭐야? 학교 선생님들이 니들 쉬지 말고 시험 대비해라. 여러분 시험이 보니까 화요일날 시작이에요. 화수목금. 왜 선생님 월요일은 왜 안 보죠? 월요일이 휴일입니다. 대체 공휴일. 이야. 선생님들 뭐 이갈고 무슨 학사 일정을 만들었나 봐. 선생님들 쉴 생각이 없나? 좀 일찍 한 일주일 정도 땡겨서 시험 보면은 얼마나 좋아. 그러면 딱 시험 끝나고 대체 공휴일까지 월요일까지 딱 쉬다 오면 되는데. 학생회 연인 좀 이렇게 끈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건의 좀 해보세요. 시험 일주일 땡기자. 아니면 최소한 수학 시험을 화요일 날 보자. 딱 시험 첫날에. 아주 미쳐버리기는. 679번. 자, 지금 조건을 보니까 다항함수가요. 당연히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깔고 하는 겁니다. x, gx라는 녀석을 적분한 녀석이고요. 또 fx 빼기 gx라는 녀석을 미분한다면 4x 세제곱 플러스 2x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게, 일단은 fx를 이걸 정말 적분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양변을 미분해서 쳐다볼 수 있겠죠. 일단은 그게 첫 번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f'x는 x, gx다. 즉 두 함수의 관계가 설명이 되죠. 두 번째 식 조건을 보면은 얘는 뭘 말하느냐, f 빼기 g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는 거니까, 정말 미분을 하면 f'x 빼기 g'x가 4x 세제곱 더하기 2x라는 뜻이죠. 그런데 방금 f'x는 뭐라 그랬습니까? x, gx라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은 x, gx 빼기 g'x로 쓸 수 있겠네. 그럼 한번 생각해봐. 이 문제랑 요 문제랑 어떠니? 같은 거 보여? 이 문제랑 요 문제랑 같은 거 보이냐고. 그럼 즉 이 문제는 뭐다? 차수찾기야, 차수찾기. gx가 몇 차인데? n차라 합시다. 그러면 xgx는 n 플러스 1차고 n 플러스 1차가 몇 차가 된다? 3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gx는 2차 함수 꼴이고,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냐? 그러면 여기 프라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x를 곱하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고요. g'x는 뭐가 돼? 빼기 2ax 빼기 b가 되는 거죠. 그게 뭐랑 같다? 4x 세제곱 더하기 2x. 따라서 a는 얼마고? 4가 되겠죠. b는 0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c 빼기 8, c 빼기 8, 그게 2가 돼야 돼. 따라서 c는 얼마? 10 돼야겠네. gx가 얼마인지 찾으면 여기에 x 곱해서 f'도 찾을 수 있고 f도 찾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냥 G1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즉 이 문제 답은 14가 되겠습니다. 자, 680번. 도함수를 좀 줬고요. F의 도함수. 그리고 문제에서 fx와 이 직선이 1사분면에서 접한다는 거 아닙니까? 즉 이게 뭐다? 이게 그냥 접선이죠. 그럼 이 접선에 대한 정보가 지금 뭐가 있어요? 접선이 나오면 알아야 되는 게 뭐다?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접점을 뭐라고 할까요? 문제 A라고 합시다. A라고 하면 아직은 지금 뭐 이걸 적분하면 나오겠지만 어차피 적분상수 C도 모르는 상황에 그냥 제가 편의상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다 이게 집어넣으면 편하게 구할 수는 있어요. 꼭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건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할게. 나중에 좀 바꿔보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F'A라는 게 얼마가 된다? 이게 뭔데? 접선의 기울기니까 3이 되는 거죠. 찾아보자고.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3 되는 값이 과연 뭘까? 넘겨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고 요거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3x 플러스 2니까 이 중에 1사분면에 위치하는 점은 x가 1밖에 없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 접점은 알고 보니 1, 자, 대입하자.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의 y절편 구하라는 게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f? 0 구하라는 뜻이에요. 즉 적분상수 구하라는 거죠. 따라서 얘 적분을 하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x의 적분상수 들어갈 텐데 1,5를 만족해야 되니까 1 넣으면 2 빼기 2분의 1에 5가 돼야 돼요. 그럼 얼마 돼야 돼? 2분의 7 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y절편은 2분의 7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단순히 풀어주는 거 열심히 받아주는 게 아니고 흐름이 뭐냐 이거야. 어떤 거? 문제 읽었어요. 접한데 이 직선이 그 접선이야. 그러면 접선을 보면 뭐 해야 되는데 접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접선을 구하려고 해도 접점이 필요한 거고 접선이 주어졌으면 접점을 보셔야 되는 거야. 물론 그 안에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되지. 그렇게 해서 미분계수랑 또 연결시켜서 푼 겁니다. 지금 F가 연속이라고 나왔어요. 그 뜻은 얘가 미분 가능한 것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겠다는 뜻이야. 오해하지 마. 선생님 여기 도함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 도함수에 구멍이 있어요. 어떤 구멍? x가 1일 때 x의 절대값이 1일 때 그러니까 x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때는 미분 가능한지 모른다는 거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 문제의 중요한 건 아니고.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저 도함수를 이용해 원래 함수 fx를 찾을 수는 있어요. 쪼개서. 봐봐. 문제에서 f2를 물어봤네. 뭐 알아야 된다고? fx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그럼 도함수 가지고 fx 만들지 뭐. 이렇게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구간별로 적분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써드리겠습니다. 저 절대값 나와 있는 건 실제 의미가 이 x가 절대값이 1보다 크다는 것은 x세제곱 플러스 c1 x세제곱 플러스 c 3랄까요? 어떨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절대값이 1보다 크다는 게 이 의미잖아. 두 번째,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것은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이고, 적분을 하신다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2가 되겠네요. 항상 적분상수 생기는 거 주의하세요. 근데 얘가 어떻다고? f가 연속이래. 그리고 f-2가 마이너스 7이래. 따라서 f-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얼마? 1이 돼야지 c1 저기 마이너스 7 되는 거죠.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집어넣으면 0이에요. 위에 거는. 두 번째 식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얼마죠? 1 마이너스 4 플러스 c2네요. 따라서 c2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4 더하기 3. 그래서 6은 여기 1 집어넣으시면 1 플러스 c3. 그 c3가 5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f2라는 것은 얼마다? 8 더하기 c3. 5가 돼서 답은 13 되겠습니다. 해결되셨습니까? 질문하신 분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있나요? 없다면 개념픽 좀 보도록 할게요. 혹시 다들 일찍 와도 된다는 거 아시나요? 수업 전에? 알고 있어? 모르고 있다고? 그래? 일찍 와서 막 질문하실 분들은 하고 가셨는데. '자, 개념픽 질문 있나요? 300. 310번? 313? 또? 315? 앞에 뭐 유형 문제는 없어요? 154, 155쪽이라든가 그쪽은 없어? (299번) 296번은 다 풀었어요? 자,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면 말씀 주신 문제 풀도록 할게요.
299번부터. 사차함수의 도함수 그래프를 줬습니다. 그래프를 줬어요. 너무 친절한데요? 당연히 4차함수 도함수니까 3차함수인데 그 녀석의 근까지 줬단 말이야 지금. 그치? 그럼 이 도함수를 가지고 모양을 그릴 수 있을까? 그릴 수 있겠죠. 얘가 지금 도함수니까 원래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에요. 되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극대값이 2라는 겁니다. 즉 어디? 여기 F0이 2라는 거죠. 그 다음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소값은 뭐예요? 사실요. 이거를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1일 때나 1일 때나 값이 똑같아요. 왜 그러냐?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0, 1 간격이 어떻지? 일정하거든요. 나중에 적분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지만은 이 구간의 넓이가 적분해서 얘기할 거야. 얘가 증가하는 양이고 감소하는 양이에요. 그 증가하는 양과 감소하는 양이 똑같다는 것은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온 거죠. 오케이?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다? F-1이나 F1이나 전부 다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뭐 굳이 한다면 F'-1과 F'0과 F'1도 0이다 라는 걸 이용하면 만약에 도함수를 이용해서 난 풀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른 게 없으니까 A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전개해서 적분할 수도 있을 거야. 어떻게? A X 세제곱에 마이너스 A X잖아요. 적분하면 4분의 A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AX 제곱 플러스 C가 된다고. 따라서 뭐 하면 돼요? F0 집어넣으면 C가 2라는 거 알 수 있고요. F-1이 F1이 마이너스 1 된다. 뭐 둘 중 하나만 대입해도 되겠네.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A값 찾아내서 F2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10번. F'이 주어졌는데 G라는 녀석을 F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겁먹지 말고 F 우리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거든. 그러면 도함수 줬으면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얼마입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적분함수 c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g가 어떻게 돼? 저거는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2x 이거 다시 쓴다고? 얘와 그 다음에 x를 나눈 꼴은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x분의 c가 되겠죠. 근데 얘가 연속이라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해봐야겠어요? x자리에 0 넣고 0 넣었을 때 같은지 보시면 돼. 그럼 여기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c만 남아요. 마이너스 c만 남아. 밑에 0 집어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x가 분모에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예상해보자. 이 연속이란 건 뭐죠? 함수값과 극한값이 모두 존재하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나눴을 때 값이 존재해야 되잖아. x가 0일 때. 얘가 비록 0보다 큰 부분은 하지만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고. 즉, 이거 이렇게 보자. 그냥 일단 잠깐만 이렇게 볼게. 이 녀석을 보면 x분의
f에 대한 극한 값이 존재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넣었을 때 값이 존재한다? fx보다 0이 된다는 얘기죠. 언제? x가 0일 때. 그 뜻은 c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 없잖아. 그래 약분될 거 아니야. 따라서 x분의 fx는 뭐다? 실제로 식이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x가 0이면 0과 0이면 a만 남으니 a가 0이다. 그랬을 때 f2를 구하는 것은 할 수 있겠죠? 응? a도 아니까 집어넣으면 되겠죠? 313번. 자, fx가 지금 2차 함수래요. 그럼 fx가 2차 함수면 f랑 g랑 곱해서 4차가 된다는 거니까 g는 몇 차 함수? 얘도 2차 함수죠. 얘도 2차 함수예요. g를 2차 함수로 보는데 이 괄호 안쪽을 적분했더니 2차 함수가 된 거야. 그럼 이 괄호 안쪽은 몇 차? 1차. 근데 여기 x제곱이 있잖아. 즉 fx는 뭐다?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이겠죠. 그리고 뒤에 어쩌고저쩌고 있겠네. 자,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이 두 번째 조건도 좀 뜯어 놓읍시다.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 하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2x 세제곱에 x 마이너스 4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근데 f는 2차고 g도 2차니까 요 x 3개와 x 마이너스 4를 적절히 나눠 가져야겠다. 맞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오려면 일단 마이너스는 가져가고 2는 가져가 안 가져가? 안 가져가. 요거 어떻게 할까? 요거를 알아보려면 뭐 해야 돼요? 적당한 fx를 만들어서 적분해서 해보셔야겠네요. 그러면 마음 같아서는 x랑 4랑 x랑 이렇게 좀 곱해가지고 fx 첫 번째 걸 만들어보고 아니면 x제곱만 해가지고 만들어보면 제 생각에 결국 두 개밖에 없을 거 아니야. fx가 될 수 있는 건. 다시 fx가 될 수 있는 건 첫 번째 마이너스 x제곱이 들어가는 식은 요게 있죠? 그때 gx가 뭐가 되고 밑에다 쓸게요. gx는 남은 걸 가져가면 되잖아. 얼마? 2x x-4 이렇게 풀거나 또는 두 번째 뭐? 이번엔 fx가 뭐가 될 수 있다? 마이너스 x x-4 그러면 gx가 뭐가 되는데? 아이고 2x 제곱이 될 수 있겠죠. 이 둘 중에 있을 것 같아. 하나에서 안 되면 두 번째 거야. 오케이? 갑시다. 자, 여기 집어넣을게. 얘가 x제곱이고 마이너스 x제곱이야. 둘이 더하면 얼마야? 0이야. 0 적분하면 뭔데? 0이야. 상수야, 상수. 근데 이거 상수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야. 간단하네. 그럼 fx는 이거고 gx는 이거다. 끝났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g1 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g1은 얼마입니까? 2잖아. 오케이? 생각보다 좀 더 긴 풀이가 존재할 줄 알았는데 되게 짧게 끝났어요. 난 처음에 이제 저걸 ax제곱 뭐 px 플러스 c로 놓고 되게 일일이 계수 따져봐야 되나? 했는데 계수 따질 건덕지가 없어서 경우를 나눠서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15번인데 오히려 이런 평가원 기출이나 수능 기출은 되게 깔끔하게 풀려요. 킬러 문제가 아닌 이상이야. 자, 정리 다 하셨으면 315번 이 문제는 일단은 첫 번째 어떻게 떠올려야 되느냐 요거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 의도는
사실 이 델타 x하고 델타 y에서 좀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수학2 배우면서 델타 x랑 델타 y를 언제 배웠죠? 첫 번째, 평균 변화를 할 때 배웠어. 근데 이거 이 녀석 평균 변화를 만들어 봐야 도대체 뭐 내가 풀어야 되는 건 fx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fx랑 무슨 연관성이 있겠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배운 게 또 뭐 있죠? 델타 x, 델타 y 들어가는 거. 여기에 델타 x가 0으로 간다고 극한을 매겨버리면 뭐가 됩니까? f' 되는 거죠. 이게 도함수지 않습니까? 이게 순간 변화율이잖아.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 같은 말이 됐잖아. 그래서 가보자. 그러면 양변을 델타 x로 나눠준다면 남는 식은 뭐예요? 얼마? ax 플러스 4와 또 마이너스 2 델타 x가 있겠네. 근데 여기서 델타 x가 0으로 간다면 영향받는 건 델타 x 하나밖에 없지. 0으로 간다니까 없어질 거예요. 따라서 f'보다 ax 플러스 4라는 겁니다. 그럼 fx는 2분의 a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적분 상수가 되고 f0은 뭐다? 상수. 그 적분 상수 c가 아니고 1입니다. 다음 f1은 0이라고 하니까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2분의 a 더하기 5가 0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0 되겠네요. 그죠? a는 마이너스 10. 그래서 f-2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겠습니다. 이게 실전에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야.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와주려는 문제고요.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이거 나온 거는 너무 좀 실험적인 아이디어네요. 자, 정적분. 사실은 우리가 부정적분 한 건요. 적분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미분법의 반대로 적분법이란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한 거야. 그럼 실제 적분의 의미는 정적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는 뭐야? 부정과 정이 다르잖아. 여기서 말하는 정이 무슨 뜻이라고? 정해졌다는 거야. 뭐가 정해졌는데 얘는 구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구간. 부정적분은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정적분은 구간이 정해져 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간은 뭔데? 일단 정적분의 기호를 먼저 좀 정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부정적분은 어떻게 했냐면 fx를 x에 대해 적분하세요 이렇게 썼죠. 정적분은 구간을 정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a부터 b까지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고 새로운 기호 나올 때마다 여러분 조금 막 힘들어하는 거 알아? 괜찮아? 쓸 때는 요거를 우리 원래 이것만 하면 뭐가 돼? a, b가 없어. 그럼 뭐가 돼? 저 녀석을 적분한 다른 함수가 되겠죠. 우리 좀 편의상 대문자 fx로 쓰겠습니다. 얘를 미분하면 fx 되는 걸로. 그랬는데 뭐가 된다고요 지금? 얘 적분하면 a랑 b라는 구간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를 약속을 하고요.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저것의 의미는 fb에서 fa를 빼세요로 정의합니다. 다시 사실은 원래는 이것만 남았어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다시 fx를 적분하면 대문자 fx가 되는데 뭐 한다고요? 범위를 a부터 b까지를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fb 빼기 fa가 된다고. 근데 저거를 중간 단계로서 기호를 하나 만들었어. 나중에 좀 필요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얘를 부정적분했다. 라지 fx.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해주세요. 계산할 때는 어떻게? b를 넣은 거에서 a를 넣은 걸 빼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일단 이 계산에 좀 익숙해보자. 자, 바로 해볼게요. 밑에 체크 문제 있죠? 보시면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면 돼. 0부터 2까지. 오케이? 0부터 2까지. 뭐를? 4x 세제곱을 적분한다. x에 대해서. 그럼 편의상 요거 먼저 적분하자. 얼마? 이거는 얼마야? x제곱. 자, 근데 선생님, 우리 적분하면 부정적분 c가 있는데 맞아 아니야? 맞아. 원래는 부정적분 c가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된다고? 0부터 2까지. 이게 지금 그냥 중간 단계야. 편의상.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x 자리에 2를 집어넣은 것을 더하고 2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c죠? 뺍니다. 뭐를? x 자리에 0을 대입한 거를. 그럼 뭐야? 0 더하기 c를 빼죠. 그 결과는 얼마? 16. 자, 그래서 c가 있어 없어? 없어요. 정적분을 하면 적분상수가 필요 없어. 그래서 계산할 때도 c를 쓰지 않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알겠니? 하나 더 해볼까요?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예,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순서 관계없어요. 그러면 얘 적분하면 뭐 된다고? 2분의 1 x제곱 플러스 3x. 원래 부정적분하면 c가 붙지만 정적분할 때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대로 쓰시고요. 계산할 때는 어떻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뺍니다. 뭐를요? 3을 대입한 거. 그러면 2분의 9 더하기 9 한 것을 빼시면 되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1 나오겠네요. 어때요? 할만할 것 같아? 뭐 그냥 부정적분 해가지고 2번 대입하는 것밖에 없네. 그죠? 2번 대입해서 빼면 되잖아. 어떻게? 큰 거에서 자, 위에서 아래로 빼면 되는 거야.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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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뭐예요? 적분을 했는데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0도 나올 수 있나? 그걸 이제 좀 보러 갈 거예요. 자, 옆에 보시면 개념 2번 기본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A부터 A까지, 즉 시작과 끝이 같아요. From A to A, 그냥 A밖에 없네. 이랬을 때는 그 결과를 함수가 뭔지 관계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0입니다. 왜요? 증명은 이 방법으로 전부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 얘 적분하면 뭐 돼? 라지 fx 되는 거죠. 근데 뭐에서 뭐 뺀다?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 fa 빼기 fa. 그게 뭔데? 0이지. 그래서 시작과 끝이 같으면 0이다. 됐니? 그럼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0도 나올 수 있고 음수도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A에서 B를 적분한 것과 뭐 순서를 바꿔서 B에서 A로
적분한 것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정확하게는 부호가 다르다. 즉 순서를 바꾸면 적분하는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뭐라고?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뺀 겁니다. 네? 얘는요. 라지 FA에서 라지 FB를 뺀 거예요. 같니 다르니? 다르지. 근데 어떻게 하면 같아지겠니? 마이너스를 곱해준다면 같아질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거에 대한 그래프로 증명을 해드리는 건 나중에 하고 지금은 먼저 식으로 좀 증명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짓 할 수 있어요? 거기 체크 문제 1번 있지? 뭐야? 2부터 2까지 4x를 적분하래. 고자마자 뭐? 0. 뭐 계산할 필요 없는 거야. 두 번째.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3x 제곱 플러스 1을 적분하래요. 그럼 그냥 하면 돼. 어떻게? 그럼 뭐 놔두고 하면 되지 뭐. 이거 적분하면 얼마입니까? x 세제곱 플러스 x야. 그걸 1부터 0까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0을 대입하면 얼마? 자, 일단 이제 마이너스는 전체에 있는 거고요. 0 대입하면 0이죠? 1 대입하면 2예요. 그걸 뺀다고. 얼마? 2입니다. 2. 뭐야? 이 성질 굳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야, 이거는. 물론 이걸 성질을 안다면 어떻게도 할 수 있어? 그냥 0부터 1까지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 뜻은 뭐야? 2에서 0 빼는 거니까 2가 나옵니다. 알겠어? 굳이 한번 이건 성질을 써볼 수 있게 준비해 놓은 거고 이거의 활용점은 나중에 다른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적분의 정의를 맞췄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적분에 대해서 심오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미적분 선택자가 아니어서 딱 이 정도면 충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분보다 적분이 좀 할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 거야. 미분은 되게 깊게 제가 이해를 시켜드렸고 실제로 문제가 도함수의 활용이 1번, 2번, 3번까지 있어요.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 도함수 활용 1번, 2번, 3번 나온다고. 하지만 적분은 부정적분했죠? 그거 그냥 적분법 연습이야. 나 방금 정적분했죠? 이게 다야. 이거 한 줄. 이거 한 줄이 다야. 물론 성질 몇 가지 있겠지. 그러고 나면 정적분 연습하죠? 뒤에 조금 살짝 어려운 거 하나 있긴 해. 구간에 따른 정적분 계산을 갖다가 성질을 조금 더 연습할 거예요. 그리고 구간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걸 할 거야. 그거만 제일 어렵고 그게 딱 끝나는 순간 그냥 이제 정적분 활용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선생님 그럼 정적분 활용 1, 2, 3 있나요? 없습니다. 알겠죠? 행복할 겁니다. 정적분 활용은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적분 활용할 때는 앞에 있는 미분 활용과 묶어서 하겠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 개념이 이거란 건 알았으니까 뒤에 풀어보도록 하죠. 유형 78번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317번의 1번을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317번의 1번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면 충분합니다. 자, 제가 317번에 1번 풀어드리진 않아도 오늘 충분히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2번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개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리하지만 우리 부정적분 곱한 거 부정적분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선생님 결국 이거 뭐냐면 그냥 부정적분에서 대입 2번 하면 땡이 나는 거야. 부정적분과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은 거예요. 거기 유형 78번에 2번도 있죠. 그 분수 나왔지. 우리 분수의 적분은 배웠다 안 배웠다? 안 배웠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될 거다?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지.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 그 다음에 317번에 3번 1부터 4까지 얘가 뭐야? 인수분해 될 거라는 얘기야. 4번은요.
그냥 하시면 돼요. 굳이 예쁘게 저는 0부터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하겠어요. 굳이 안 그래도 돼. 알겠지? 굳이 막 그 성질 이용해서 안 바꿔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나머지도 갈 건데 319번을 저랑 같이 해볼게요. 319번 보시면 참고로 이거 제가 읽는 법 소개해드렸죠 지난번에. 뭐 이 기호 인티그럴이라고 있습니다. 인테그럴로 읽고 싶은데 인티그럴 하여튼 1부터 2까지 F'과 뭐 EX를 적분한 거를 이제 물어봅니다. 그게 9래요. 여러분 이제 부정적분을 할 때는 식이지 않습니까? 식이 나옵니다. 식. 정적분의 결과물은 숫자입니다. 알겠죠? 자, 이따 요 마무리할 때는 부정적분, 정적분에서 비교해 드리겠지만 정적분의 결과물은 값이다. 숫자가 나와요. 그래야 뒤에 있는 나중에 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것을 좀 잘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해보자. 얘 적분하면 뭐 돼요? f, x 그리고 x 제곱이 되죠.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따라서 대입하시면 f2 빼기 f1 그죠? 이거 먼저 대입했어요. 한 번에 굳이 다 대입 안 하고. 그 다음 여기다 또 대입하면 2의 제곱 4 빼기 1. 얘들아 여기 봐봐. 내가 문제 풀어준다는 것은 설명할 게 있어서 풀어주는 거야. 뭐냐면 아까는 이 안에 있는 거를 그냥 통째로 다 대입했지. 2를 쫙 대입해서 어떻게 해? 아까는 f2 더하기 4 1 대입해서 f1 더하기 1 한 거를 어떻게 해? 뺐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도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얘를 하나씩 끊어서 대입해도 된다. 어떻게? 2 대입하고 1 대입한 거 빼고 2 대입하고 1 대입한 거 빼고. 보통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가끔은 이게 정리가 조금 더 편할 때가 있어요. 둘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왜 적분은 더하기 빼기 쪼갤 수 있잖아. 그 성질에서 온 거니까. 알겠습니까? 얘를 이거 적분 따로 이거 적분 따로 된다는 얘기야. 뒤에 성질을 한 번 더 얘기할게. 자, 계산하시면요. F2는 모르고 F1은 1입니다. 그러면 얼마?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9가 나와야 되니까. F2 값은 얼마다? 7이죠? 그래서 F2는 7이다. 자, 유형 79번. 유형 79번은 혼자 보시고요. 밑에 320번 보도록 할게. 이 정적분을 진짜 정적분이라는 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적분의 표현 방법만 빌려와서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지금 0부터 k까지 2x-1에 dx의 값이 20보다 작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얘를 진짜 계산해보면 어떻게 된다고? 얘 부정적분 해봐. 얼마? x제곱 빼기 x.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k까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 k 대입하면 k제곱 빼기 k가 되겠네요. 그게 결국 뭐다? 20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볼 수 있는데 단순히 그냥 표현만 갖고 와서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유형 79번에 2번은 문자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 그동안 맨날 뭐 dx만 해왔는데 꼭 dx만 해야 되나? 아니요. 뭐 dt를 할 수도 있고 dk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d별도 할 수 있죠. 오케이? 뭐만 주의하면 되냐면 뭐에 대해서 적분하라고 하면 그 문자만 신경 써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게 0부터 8까지 x제곱 마이너스 tx 플러스 1인데 뒤에가 뭐다? dt야. 그러면 이 t만 문자고요. 나머지는 이거 그냥 숫자 같은 거야. 개수야 개수. 이거 상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x제곱이란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 상수야. 우리 상수는 적분하면 뭐 돼? 1을 적분하면 t가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 왜? t에 대한 적분이니까. 이해돼? 1을 적분하면 뭐가 돼? t. x제곱 적분하면 x제곱 t. 그 다음 이거 순서 살짝 바꿔볼까요? 마이너스 x t를 적분하면 2분의 1 t제곱이지. 마이너스 2분의 1 x t제곱. 물론 이게 더하기 있죠. 다시 이거 잘 봐. 우리가 t를 적분하면 2분의 1 t제곱이 돼. 요 앞에 개수를 하나 곱해주면 그냥 내가 2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2분의 1 t제곱 하는 거죠. 2가 아니라 x를 곱해주면 그러면 x가 곱해진 상태에서 t제곱 하는 거예요. 즉 적분할 문자만 적분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곱하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됐니? 이 상태로 어떻게 하라고? 0부터 8까지 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거 대입하시면 어디다 대입해야 돼? x에 대입해야 돼? t에 대입해야 돼? 가은아 어디? 오늘 들을 수 있음? 어디? 알았어. t. 그럼 어떻게 돼요? 8x제곱 여기 대입하면 64에 마이너스 32 x 그리고 8 되겠죠? 그 다음 0 대입하면 0, 0, 0이니까 빼는 것도 없네.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요. 언제? x가 0부터 3 사이일 때. 그럼 뭐야?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적분 아이디어만 소개해드렸어요. t에 대해 적분하라 하면은 적분부터 대입까지 t만 신경 쓰시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322번을 풀어보세요. 322번. 자, 보도록 할게요. 322번. 지금 fx가 이차함수 나온 상태고요. 조건 가는 뭐냐면 어때? 이거 해석은 하셨죠? 뭐다 이거? 1 플러스 3h에서 1을 빼시면 3h가 분모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얼마를 곱해줘? 그래서 뭐야? 2분의 3 f 프라임 1이 6이라는 거다. 나는 fx를 0부터 a까지 적분해서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뭐야? 라지 f a 빼기 라지 f 0이네. 근데 우리 어차피 지금 함수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죠. 따라서 이거 직접 계산해 보면 뭐냐면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2분의 a x제곱 더하기 b
x에 0부터 a까지 하시면 되고 그 결과 얼마다? a 대입하면 3분의 a 세제곱 2분의 a 세제곱 플러스 ba고 0 대입해봐야 0이니까 뺄 것도 없네요. 이게 얼마란 얘기야? 8이란 얘기야. 그럼 위의 식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미분해서 대입할 수 있어. 자, 그럼 이거 미분한 것 어떻게 되니? 2x 플러스 a죠. 2x 플러스 a야. 따라서 이거 다 있으면 3x 플러스 2분의 3a가 되는데 x 자리에 지금 1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그냥 3 되겠네요. 내 말 이해돼? 그래서 a가 얼마다? 2. 여기 대입하면 3분의 8, 2분의 8. 아, 6분의 5 곱하기 8이니까 계산 싫은데요? 3분의 20? 3분의 20과 2b가 더해주시면 8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b는 3분의 2 되겠네요. 그래서 a, b를 곱해주시면 3분의 4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답 좀 해줘.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힘 빠져. 여러분이 대답을 해줘야 그게 나한테 밥이야. 나한테 에너지를 막 준다고. 대답하는 게. 대답을 안 해주면 나 에너지가 막 계속 빠져나가. 한없이 빠져나가. 힘이 막 뚝뚝 떨어져. 자, 그러면 166쪽 나갈 건데 5분만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미안한데 조금만 쉬었다 갈게. 그래서 아직까지 어려운 구간이 나오는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어. 지금 전부 다 계산 문제예요. 사실은. 정적분의 계산을 조금 더 이제 할 건데 성질들을 알아야 조금 이제 계산이 편리해지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배운 정적분의 계산은 아까 그 전부야. 그런데 성질을 알면 조금 복잡한 계산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정적분의 성질과 동일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부정적분에서 적당한 상수와 fx를 곱한 것을 적분하는 것은 뭐와 같아? 상수를 앞에 빼서 적분한 것과 같죠? 그래? 두 번째, fx란 녀석과 gx를 더한 것을 적분하면 그것은 따로따로 해도 같다고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어요. 그래? 당연히 뺀 것도 마찬가지야. 이 부정적분의 성질이 정적분이 된다고 해도 바뀌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굳이 증명을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한 번만 신경 써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범위가 쪼갠다고 한들 범위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그리고 합치거나 그렇죠? 합칠 수 있잖아 다시. 그때는 반드시 구간이 똑같아야만 합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건 좀 신경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할 성질은 뭐냐면 거기 밑에 개념 2번 있어요. 보시면 잘 봐야 돼. A부터 C까지 한 거 fx를 적분한 것과 뭐를 더하면 C부터 B까지 한 거. 놀랍게도 저 녀석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A부터 A부터 B까지 하는 걸로 합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분을 하긴 할 건데 A부터 C까지 할 거야.
옆에 놈은 C부터 B까지 할 거야. 이 둘을 합친다면 결국 뭐예요? A부터 B까지 간다는 얘기야.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다시 볼게요. 봐봐. 식에 대입하면 라지 F, C 빼기 라지 F, A가 되겠지. 그래요? 그 다음 이 녀석은 라지 F, B 빼기 라지 F, C가 되겠죠. 결국 라지 FC, 라지 FC는 지워지고 남는 거 뭐밖에 없다?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빼는, 즉 요 녀석과 같다 이겁니다. 알겠지? 마치 어떤 거야? 꼬리 물기 하는 거예요. A부터 C하고 C부터 B 하면은 여기가 그냥 연달아 없어져서 A부터 B까지로 바뀐다고. 알겠죠? 꼬리 물기 하는 거다. 어떨 때? 대신 이거 하시려면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구간과, 그죠? 구간과 함수가 있는데 구간이 같으면 함수끼리 합치거나 쪼갤 수 있고, 구간이 다르더라도 뭐 함수가 같으면 이런 짓들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야. 여기가 안 같으면 연결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안 돼. 간다. 체크 문제. 이때 1번. 보시면 0부터 1까지 뭐 적분을 하고요. 또 0부터 1까지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질을 안 배웠으면 이걸 어떻게 푼다? 얘 적분하고 얘 적분하고 두 번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성질을 배우면 뭘 할 수 있다?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을 뭐 할 수 있다? 더할 수 있다. 왜? 구간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쓰시면 어떻게 돼요? 2차가 있어 없어? 없어지네. 남는 거는 4만 남잖아. 그러면 계산도 훨씬 간단하고 한 번만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 적분하면 뭐 됩니까? 뭐 됩니까? 4x 될 거고요. 여기에 0부터 1까지 대입하면 얼마? 4만 남겠네. 그러니까 성질을 좀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깁니까? 있으면 편리하겠지. 이걸 이용해야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내겠지. 그래요? 2번. 이번엔 0부터 1까지 x 플러스 2라는 함수와 또 뭐 1부터 2까지 동일한 함수를 적분을 한대. 성질을 안 배웠으면 이거 적분을 하고 또 이거 적분을 하게 된다고. 근데 성질을 배우면 뭐가 된다? 보니까 똑같은 함수야. 근데 0에서 1로, 1에서 2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0에서 2로 바꿀 수 있다고. 결국 안쪽에 있는 거 적분하면 2분의 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그것을 0부터 2까지. 심지어 우리가 이 적분 구간에 0이 들어가면 너무 행복해요.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배운 함수는 적분을 했을 때 x가 들어가 있다고. 상수가 안 나온다고. 아직까지는. 그 뜻은 뭐야? 0 대입하면 무조건 0이라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2 대입하시면 얼마입니까? 2 더하기 4에서 6 하고 0은 뭐 보나마나 0이니까 뺄 것도 더할 것도 없다. 자, 그러면 연습 좀 해봐야겠죠? 뒤로 넘어가시면 유형 80번. 체크 323번 보세요. 323번에 1번. 자, 우리가 분수의 적분 배웠다 안 배웠다? 안 배웠다. 그런데 얘 어때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 세제곱만 봤을 때 할 수가 없죠. 우리 부정적분에서 이 문제 똑같이 풀어봤어. 어떻게 했지? 합쳐서 풀었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합쳐서 푸시면 됩니다. 2번은 a 빼기 b를 하래. 요거 잠깐 봐봐. 나 봐봐. 이거 왜 점점 올라가니? a 빼기 b를 하래. 그 뜻은 뭐냐면 0부터 4까지 ft, dt 한 거에서 빼는 겁니다. 뭐를? 1부터 4까지 ft, dt 한 것을 빼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라고? 연결돼 이거? 돼요. 예? 어떻게? 여기도 4 있고 여기도 4 있지. 근데 4가 여기 있으면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0에서 4로 4에서 어디로 하면 참 좋은데 우리 그래서 아까 뭘 배웠어? 순서를 바꾸는 걸 배웠어요. 순서를 바꾸면 뭐가 돼? 부호가 바뀌어요. 0에서 4, 4에서 1로 하면 결국 뭐다? 0에서 1로 바뀌는 거야. 근데 잠깐만 이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봐봐. 얘는 0에서부터 4까지 접근한 뜻이에요. 그죠? 아까는 뭐였어요? 요거 1부터 4까지 적분한 거를 빼란 뜻이지. 그럼 생각해봐. 0에서 4 적분한 거랑 1에서 4 적분한 거를 빼면 남는 건 뭐야? 위에 줄에서 밑에 줄 빼봐. 남는 건 뭐야? 0에서 1까지만 남는 거야. 그런 의미야 사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알겠지? 그러면 이것도 다르게 보이는 거야 아까. 0에서 1까지 적분하는 거랑 1에서 2까지 적분한 거랑 합치면 0에서 2까지 적분한다. 이렇게 보자고. 굳이 꼬리 물기 생각하지 말고 이 어떤 이걸 붙이고 빼고 구간을 더하고 구간을 뺀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좀 더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기하적 의미를 배웠을 때 바로 연결이 되거든. 알겠지? 해보세요. 323번 해보세요. 둘 다. 됐어? 볼까? 자, 이제 유형 81번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fx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게 구간이 나눠진 함수예요. 그런데 뭐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적분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 뭐 잠깐만 뭐 쓰다 만 것 같은데?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했을 때 값을 그냥 구하라고 돼 있네요. 중간에 a가 있군요. 자, 그러면 이게 f라는 함수가 연속이래. 그럼 뭐야? 0일 때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돼야 돼? 0, 0, 0, 0 되려면 a는 1이 돼야 돼요. 그러니 얘는 어차피 없어질 거고 a가 1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fx를 그럼 한꺼번에 이게 되느냐? 절대 안 돼. 알겠어? 지금 함수가 두 개로 쪼개져 있고요. 심지어 구간에 0이 갈려요. 즉 얘를 부정적분 취했을 때 막상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부정적분을 하면 위에 있는 식을 부정적분해야 되는지 밑에 있는 식을 부정적분해야 되는지 갈린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를 부정적분해서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나도 구간을 쪼개주는 거야. 어떻게? 0을 기준으로. 얘 지금 적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건데 중간에 0을 끊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1부터 0, 0부터 1로 하면 0보다 작을 때는 위에 있는 식 하면 되는 거고 0보다 클 때는 아래에 있는 식을 써서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1부터 0에 대한 것과 0부터 1에 대한 것으로 쪼개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0일 때는 x의 범위가 0보다 작을 때라는 거지. 그래서 위에 있는 식 집어넣어서 적분을 하는 거고요. 0부터 1일 때는 0보다 클 때 그때 식을 집어넣어서 적분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좋아. 계산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는 살짝 조금 더 이렇게 뭔가 꼬아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보니까 f'x를 줬어. 그래 놓고 물어보는 건 fx. 이거 뭐냐 이거? fx 플러스 1을 또 하래요. 좀 나빴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fx를 구하셔야겠네.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풀이를 접근했냐면 fx 플러스 1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얘를 도함수를 구해서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도 해야 되고 안 해. 안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 방법 좀 바꿔보자. 얘 의미가 뭐예요? x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하는 거지. 하지만 실제로 대입하게 되면 f 어디서부터? 얼마?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하는 거잖아. 즉 이거를 다시 쓰면 얘는 뭐랑 같은 의미냐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에 대해 접근하라는 의미야. 이거랑 이거랑 식이 같다 다르다? 같은 거죠. 그러니 얘를 갖다가 열심히 fx 플러스 1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만 하면 돼? 1을 기준으로 얘를 1을 기준으로 쪼개주시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부터 3까지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말 이해돼? 책에서는 열심히 이걸 갖다 마이너스 2부터 2로 푸니까요. 우리는 바꿔서 풉시다. 요거 좀 적어 놓으세요. 요거가 요거랑 같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 좀 적어 놓으세요. 됐지? 참고로 됐어? 참고로 밑에 326번이 있죠. 걔는 옆에 fx라는 그래프를 줬는데 막상 fx를 적분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걔는 여러분이 우리 적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식이 필요해요. 식을 안 주고 그래프를 줬을 뿐이야. 그럼 다시 어떻게? 이 그래프를 식으로 바꾸시는 거죠. 어떻게? 보니까 저기 뭐야? x는 1을 기준으로 이게 두 가지 함수가 붙어 있다는 게 보여요? x가 2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2보다 작을 때로 합시다. 2보다 작을 때는 그냥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예요. x가 2보다 같거나 클 때는 기울기가 얼마?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가 1인 직선이면서 y절편이 얼마? 이거 계산하면 y절편 어디쯤 될까요? 마이너스 4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다. 요거 할 수 있겠어? 쪼개는 거? 그죠? 합치는 거 해봤으니까 쪼개는 거 해본 겁니다. 쪼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야, 이래서. 그러면 옆에 있는 82번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들어있잖아. 절대값이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의 함수가 지금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방금처럼 어떻게? fx를 구간을 나눠서 써주셔야 돼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으면 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문제는 제가 따로 풀어드리지 않고 풀어보세요. 알겠죠? 지금 말고 과제로 계산 연습만 너무 많으니까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 분야한 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가시겠습니다. 167쪽에 개념 4번부터 잠깐 보죠. 일단 나랑 저 하나만 좀 정하고 갑시다.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예요. 미분할 때도 기하적 의미를 다뤘습니다. 뭐였죠? 경희야, 미분할 때 기하적 의미가 뭐야?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가 뭐야? 미분계수 같은 말 6글자 뭐야? 접선의 기울기. 그게 기하적 의미야.
미분의 기하적 의미, 미분 계수의 기하적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자, 그럼 정적분에서도 어떤 기하적 의미가 있대요. 얘는 뭔지 한번 알아보자.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면 내가 A부터 B까지 스몰 fx를 정적분하는 거 있죠? 어떤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A부터 B까지 요 면적을 계산하는 게 바로 기하적 의미입니다. 그럼 선생님 넓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요. 왜냐하면 정확한 기하적 의미는, 자, 이건 앞으로 나랑 부르는 거야. 따라해봐. 수학적 넓이. 따라하니까 1도 안 따라하네. 왜 수학적 넓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내가 함수를 이렇게만 그렸어요. 책에서도 아직 여러분들은 이걸 좀 이해를 못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그려준 건데 조금 더 복잡한 함수를 갖고 올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서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한다면 방금처럼 A부터 B까지 면적을 계산하시면 되잖아. 근데요, 요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을 때는 이 면적만큼 더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 X축 밑에 있는 부분만큼 얘는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적분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왔냐면 양수도 나오고 0도 나오지만 음수도 나올 수 있어. 우리 넓이가 음수인 거 봤어? 없잖아. 그러니까 걔는 정적분은 넓이가 아닌 거예요. 수학적인 넓이라서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존재하는 넓이입니다. 윗부분은 플러스인 넓이, 밑부분은 마이너스인 넓이. 그리고 하나 더. 나중에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미리 추가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넓이를 계산하는 게 우리 원래 방향이에요. 그런데 방향을 거꾸로 계산할 때가 있어. 그럼 부호도 바뀝니다. 네? 우리 했잖아. A부터 B까지 수학적 넓이를 계산한 것과 B부터 A까지 수학적 넓이를 계산한 것은 부호가 다르다. 알겠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다 해보자. y는 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0부터 2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이만큼의 면적은 얼마죠? 2예요. 즉 뭐야? 이걸 표현을 바꾸면 0부터 2까지 x라는 함수를 적분하면 2다. 정말 그런가? 계산하면 어떻게 돼? 2분의 x제곱을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고 대입하면 정말 2가 나오죠. 그런데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게 아니고 2부터 0으로 적분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계산한 이 넓이에서 반대 방향의 부호를 붙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같은지는 요거 그냥 순서 바뀌면 된다는 성질로 이해시켜드립니다. 알겠지? 앞에서는 맞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는 이상하다고 하면 안 되잖아. 또.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성질을 전부 다 이렇게 기하적 의미로 바꿀 수 있어요. 갑니다. 자, 얘 봐봐. 내가 A부터 B까지 미안해. 저기다 가르쳤죠? 얘 봐.
A부터 C까지, 그죠? A부터 C까지 한 것과 C부터 B까지 한 것을 적분한 것을 더하면 결국 뭐다? A부터 B까지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한 것 같다는 게 이해되죠? 이게 진짜 의미야. 됐어? 그러면 기하적 의미를 이렇게 우리 딱 확신하고 가는 거야. 수학적 넓이다. 윗부분은 플러스, 밑에 부분은 마이너스. 하지만 순서를 바꿔서 하면 부호가 바뀐다. 알겠죠? 그래서 기하적 의미는 가급적이면 하실 때 순서를 안 헷갈리려면 그냥 바꿔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로 가게. 기하적 의미를 해석할 때.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그거 고려 안 하면은 맨날 이거 순서 바꿔서 한 다음에 부호가 바뀌는 걸 생각 안 하고 틀려서 와. 알겠어? 지금은 아직 뭔지 모르고 틀려보면 압니다. 이제 문제 우리가 처음 보는 거니까. 그다음 우함수랑 기함수라는 것을 좀 익혀볼 겁니다. 사실 우함수랑 기함수라는 걸 몰라도 돼.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어. 하지만 알면 이거랑 똑같아. 이런 성질들을 알면 계산이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 된다. 우함수 들어봤어? 오, 난 처음 들어본다. 나 그럼 설명 안 해? 진짜 다 괜찮아? 할 말이 없게 만드네. 나 지금 막 땀이 막 날려 그러네 지금. 이제 슬슬 열받아가지고. 살쪄서 옷 벗기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네. 아이고 묻었지. 안 묻었다고? 묻었을 것 같은데. 자, 우함수가 뭐냐면 얘는요 y축의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합니다. 왜 그럼 우함수라는 이름이 붙었냐? 우라는 한자어는요 짝수라는 말과 비슷한 뜻을 갖고 있어요. 짝이 있다. 짝우자입니다. 그 다음 기함수라는 거. 얘는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마찬가지로 저 기라는 한자어는 홀수라는 뜻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짝수함수, 홀수함수 이러면 되지. 왜 우함수, 기함수 불러요? 옛날 사람이라. 왜? 실제로 요즘에는 학교책이나 이런 데 교과서 보시면 용어를 순우리말 바꾼답시고 짝함수, 홀함수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교육 과정에서 여전히 우함수, 기함수를 써도 된다 그러고 학교 선생님들은 우함수, 기함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짝수라는 말이 붙었는데? 봐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누가 x축을 저기다 그려? 이렇게 생각먹었죠? y축이 어떻다? 대칭이에요. 여러분이 그려보진 않았겠지만 y는 x 4제곱이라는 함수. 그려볼 일이 없었죠 그동안? 얘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6차 그려봐라. 제가 여러분 잠깐 눈 떴다가 눈 떴다가 하면 안 되죠. 눈 감았다가 뜬 사이에 이거 6이라 바꾸면 이겁니다. 알겠어? 2차, 4차, 6차, 8차 전부 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 다음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으면 y는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이런 함수 있으면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면요. 이 y축 대칭이라는 것은 x 값일 때 마이너스 x일 때 함수 값이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하면 되냐면
f-x가 fx입니다 라는 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이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같은 함수다 그러면 y축 대칭인 함수인 겁니다. 넣어봐. 똑같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우함수는요, 첫 번째 짝수 차수 항들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입니다. 대표적인 함수가. 물론 여러분들이 배웠지만 머릿속 저기 저편에 있는 함수 코사인 함수라든가 이것도 그렇습니다. 기억나니? 그 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절대값이 들어가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어요. y는 x라는 것은 홀수 함수잖아. 하지만 y는 절대값 x라는 함수는 어떻죠? y축에 대칭되는 함수예요.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함수예요. 그럼 도대체 이거를 왜 설명하는데 접근할 때?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아까 함수 한 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y는 x제곱 가져올게. 내가 이 녀석을 대칭된 범위 뭐라고? 대칭된 범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x제곱을 적분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고 했을 때 왼쪽 부분의 넓이와 오른쪽 부분의 넓이가 똑같겠죠. 대칭이니까. 따라서 굳이 이렇게 안 가고 어떻게 볼 수 있다? 어디? 0부터 a까지 0부터 a까지 한 녀석을 몇 배 해? 2배 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어. 이게 더 편리하다는 거야. 왜? 0이 들어가니까. 계산이 한 번만 대입해도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기함수는요. 원점 대칭이에요. 얘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먼저 그래프부터 보자. y는 x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생겼고요. y는 x 세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좀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원점 대칭인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홀수 차수들만 있으면 원점 대칭인 모습이 나타나.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x일 때 함수값과 마이너스 x일 때 함수값이 정확하게 부호가 달라요. 절대값 똑같고. 그래서 f-x는 fx의 부호가 반대다라는 것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확인해 보면 y는 x 세제곱 플러스 x라는 함수에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로 부호가 정확하게 반대가 되죠. 그래서 홀수 차수들로만 이뤄진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의 대표적인 함수꼴로 불러서 우리가 기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가 있냐? 사인 함수가 있고 탄젠트 함수가 있습니다. 요건 요 정도만 하시죠. 자, 그러면 얘는 적분할 때 도대체 어떤 성질이 있길래 이걸 알아둬야 되느냐? 자, 1차 함수 잠깐 갖고 오면 원점 대칭인데 내가 마찬가지로 대칭된 범위에서 즉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면 왼쪽 부분의 넓이와 오른쪽 부분의 넓이가 어떻다? 같아요. 하지만 적분은 뭐라 그랬어? 수학적 넓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요 빨간색은 뭐 더하는 값이고 플러스 값이고 요 파란색은 마이너스 값이에요. 즉 얘를
더하게 된다면 넓이는 똑같은데 부호가 다른 걸 더했어요. 얼마라 그래 그걸? 0이라고 하는 거지. 이래. 그래서 얘는 0입니다. 그래서 활용도는 사실 기함수는 무조건 알고 있는 게 좋아. 홀수 차수 항을 날려버릴 수 있어요. 자. (170) 이쪽 체크 329번 A1번. 일단 범위가 어때? 나는 이걸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야. 대칭된 범위다. 알겠지? 대칭된 범위야. 마이너스 3과 3은 자, 이렇게 이제 뭐 항이 4개짜리 녀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라면 부정적분 해서 대입을 4번, 또 마이너스 3을 또 4번 대입해가지고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3을 5번씩 대입한다면 5제곱 한 다음에 2를 곱하면 숫자가 486이 나오겠죠? 너무 싫어요. 근데 이 대칭된 범위일 때 얘가 기함수, 우함수란 걸 이용한다면 보자마자 홀수 차수네? 홀수 차수네? 날려버리는 거야. 왜? 분명히 보나마나 할 거 없이 어떻다고? 홀수 차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했을 때 더하고 빼는 값이 같아서 0이 된다고요.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짝수, 차수, 짝수, 차수. 참고로 상수항은 짝수로 칩니다. 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6이라고 하는 녀석은 6에 x 0제곱이거든요. 짝수로 치는 거예요. 2, 4, 6, 8 이게 짝수라면 8, 6, 4, 2, 0까지 이렇게 같이 보는 겁니다. 실제로 짝수는 아니지. 우리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2배 해서 0부터 3까지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고? x세제곱 마이너스 x를 0부터 3까지니까 3만 대입하시면 편하죠. 27 빼기 3, 24를 2배 하면 48이라는 정적분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2번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해도 돼. 하나.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응?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 이게 여기는 t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x로 되어 있어요. 잘 보니까 심지어 함수 생김새도 비슷하네. 다만 문자가 뭐만? x 자리에 t가 있을 뿐이야. 나 t1이라는 걸 해도 될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t 대신에 x로 쓰는 거야. 대신 모든 t를 x로 바꾸는 거지. 그럼 이 두 함수가 같죠. 적분 문자도 같죠. 구간이 어때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까지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어때요? 대칭된 범위잖아.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활용한다면 플러스 4x부터 제끼고 시작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 2 곱하기 0부터 2까지 5x 대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에 대해서만 짝수, 차수항에 대해서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가 된다? x 5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대한 적분을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대입하던 건 할 수 있고 답은 32인가 나올 겁니다. 네, 32가 나오네요. 자, 추가적으로 유형 83번 위에 있는 문제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건 필요 없어요.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fx입니다를 만족시킨대. 이게 무슨 말이라고? 무슨 말이야? 기함수란 말이야. fx는 기함수래. 그랬을 때 0부터 2까지 xfx는 3이라는 값을 만족시킨대. 자, dx 그냥 생략했어요. 그리고 정적분 물어보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x 4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에 대한 3과 fx를 곱한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신경 쓰이니까 dx 씁시다. 저 혼자 할 때는 그냥 뭐 생략하고도 쓰고 하는데 또 여러분께 해드리는 거니까 제가 형식을 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함수 뭘까요? fx는 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지금 뭐밖에 없어? fx가 기함수라는 것밖에 없어요. 기함수는 어떤데? 홀수, 차수, 항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건 알아. 거기에 x를 곱하면 모든 항의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지. 즉 홀수가 뭘로 바뀌어? 전부 다 짝수로 바뀌어서 xfx는 뭐다? 우함수가 된다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됐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 기함수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함수? 확률 반반이야? 기함수 아니고 우함수겠지? 뭐야? 기함수랑 기함수 곱하면 무슨 함수가 되게? 우함수입니다. 예시를 드리자면 x제곱과 x제곱이래. x라는 녀석과 x라는 녀석 곱하면 뭐가 돼요? 제곱. 왜? 지수는 더하는 거니까. 홀수랑 홀수를 더해서 짝수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차수는 지수는 더하는 거니까 곱하면. 그러면 이것도 되겠네? 우함수랑 우함수 곱하면 걔네 무슨 함수? 우함수. 기함수랑 우함수랑 곱하면 무슨 함수? 기함수. 알겠습니까? 이걸 활용해서 풀 겁니다. 즉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우함수와 기함수 곱하면 무슨 함수? 기함수. 기함수를 대칭된 범위에서 하면 뭐? 0이지.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0이니까. 얘 기함수, 기함수. 둘이 곱하면 무슨 함수? 우함수. 따라서 뭐가 된다? 2배의 0부터 2까지 뭐? 5x, fx다. 그 다음 마이너스 3도 결국엔 뭐야? 이거 뭐 우함수를 생각을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뭐 상수 실수를 하는 것도 괜찮아.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해도 무슨 함수? 기함수. 기함수 대칭된 범위에서 정적분하면 0. 남는 거는 이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뭘 준 거야? xfx를 적분하면 3 된다는 걸 준 거야. 이게 얼마가 된다고? 3이 된다고. 즉 3, 5, 15에다가 2 곱한 30이라는 정적분 값이 나온 거예요. 응? 어차피 요거 유형 83번에 대한 풀이는 밑에 있잖아. 물론 이제 제가 푼 것보다는 너무 끝도 없이 많지만 지금 여러분이 필기하셔야 될 건 이걸 필기하시는 거죠. 알겠지? 그러면 밑에 331번도 풀어보세요. 331번. 문제를 잘 읽기만 했다면 그대로 쳐다보고 답 얼마 나와요?
72 나오죠.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 진짜 이거 읽기만 잘하면 10초 안에 그냥 계산하면 돼요. 18 곱하기 4밖에 안 해. 왜요? 자, 지금 F가 기함수라는 건 G가 우함수라는 건 읽으셔야 돼. 조건을 보고. 그랬을 때 당연히 이게 대칭된 범위 대칭된 범위인데 기함수는 어쩐다? 버린다. 자, 얘는요. 기함수, 우함수 곱했어. 뭐가 된다고? 기함수. 기함수의 대칭된 범위는 버린다. 남는 건 뭐밖에 없어? 2G. 그럼 뭐야? 0부터 A까지 한 거를 2배 하는 게 G의 적분이잖아. 우함수니까. 근데 거기 앞에 2도 붙었으니까 결국 뭐야? 18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72로 끝난 겁니다. 2G. 노잼. 아, 이 반응이 썰렁한지. 응?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주기함수의 정적분은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해시켜드리고 기하적 의미의 연장선입니다. 딴 데 보실 필요 없고요. 바로 봅니다. 자, 주기함수가 뭔지는 아시죠? 아? 주기함수가 뭐예요? 주기함수의 정의로 쓰이는 식은 이렇게 쓰입니다. 어떤 함수가 x 플러스 p를 해도 그것이 x와 같다라고 하면 최소 x가 p마다 똑같은 모양이 반복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자, 이건 참고로 주기의 뜻은 뭐냐면 위식을 만족하는 저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 p를 주기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그림이어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산이 있어요. 엉덩이 산. 볼록? 볼록. 맥도날드 산인가? 있을 때 여기가 뭐 0, 1, 2, 3, 4, 5, 6이라고 하자고. 이 녀석의 주기 얼마 하게? 2예요.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숫자 중 가장 작은 수를 대답하셔야 주기입니다. 물론 선생님 F0과 F4의 값이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다 4를 집어넣어도 되죠. 하지만 걔는 주기라고 부르진 않는다고. 왜? 최소가 아니니까. 알았어? 이거 이제 주기함수에 대한 정의고요.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84번. 문제에서 fx가 fx 플러스 2를 만족한데 그랬을 때 0과 2 사이에서는 그 함수 생김새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0부터 2까지 한번 구해보자. 0부터 2까지 얘를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니까 근이 0일 때 2일 때 있는 요렇게 생긴 모양일 거야.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다고? 2마다 반복이 된다고요. 그 뜻은 여기 4가 나와도 6이 나와도 좀 넓어졌네요. 요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가 6이야. 물론 반대쪽에서도 어떻게? 또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구하라는 것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구하라는 것은 이 하나의 모양을 몇 배? 하나, 둘,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얘랑 합쳐서 셋. 즉 뭐다? 0부터 2까지 한 녀석을 몇 배? 3배 하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모양을 찍어내는 거라 하나만 구해서 얼마큼 곱해줄 거냐 결정만 해주시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밑에 있는 그림이 훨씬 더 예쁘네요. 요거 넓이 계산하시면 되죠.
어떻게? 적분해서. 이거 적분할 수 있죠? 이거 제가 안 하겠습니다.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333번 해보세요. 333번. 저게 주기함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모양이 저기 마이너스 1000부터 1000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즉, 이 구간은 길이가 얼마짜리 구간? 2짜리인 구간. 요 적분 구간은 얼마짜리 구간? 2000짜리 구간. 그럼 즉 2000 안에 2라는 게 몇 번 반복돼? 1000번. 1000번. 뭐? 이만큼의 넓이의 1000번. 이거 넓이 얼마인데? 1. 그래서 1000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기함수 모양은 대체적으로 직접 적분하는 것도 괜찮지만 보통 이렇게 쉽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문제들 많이 나와서 직접 그냥 넓이를 구하는 것도 그게 정적분이야. 넓이를 직접 구하는 거. 자.